1946년 12월 1일 오후 3시 사이판 섬의 울창한 정글 속 오바사카의 대위는 무려 16개월 만에 일본어를 사용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직속 상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의리를 지키기 위해 그는 나리 6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끈질기게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종전 후 487일,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완벽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의리와 부하들의 생명을 모두 지켜낸 한 지휘관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결국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판 섬 깊숙한 곳에서 오바사카의 대위와 그의 46명의 부하들은 그 방송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글 깊숙한 곳, 통신은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 섬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의리였습니다. 오바 대위는 전쟁 전에는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조용하고 사려 깊은 남자. 전쟁은 그를 한 명의 강인한 군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1944년 사이판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중위 계급이었습니다.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 3만 명의 일본군이 용맹하게 싸웠지만 거의 대부분 전사했습니다. 만세 돌격, 옥쇄, 그것이 그들의 운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바는 달랐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나시 6명, 그리고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서 싸운다. 무의미한 죽음은 절대 없다. 의리를 지키면서 생명도 지킨다. 그것이 바로 그의 확고한 신념이자 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1944년 7월 사이판은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미군이 섬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3만 명의 일본군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바와 그의 46명의 부하들은 정글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동굴을 은신처로 삼아 치열한 게릴라전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술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무모한 공격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을 불필요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리는 반드시 지켰습니다. 미군의 보급선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야간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곧바로 신속하게 후퇴했습니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그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미군은 당황했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이 정글 속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오바와 그의 부하들에게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서 전단을 뿌리면서. 하지만 오바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상관의 명령 없이는 절대 항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굳건한 의리였습니다. 46명의 부하들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말라리아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바사카의 대위를 굳게 믿고 따랐습니다. 그는 결코 무리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부하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임무는 자신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 그들은 4명의 미군 병사들과 마주쳤습니다. 일촉즉발의 전투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후퇴한다, 싸우지 마라. 그러자 부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대위님, 저들은 적입니다. 오바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의리는 무의미한 전투에 있지 않다. 살아남아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의리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계속 싸우는 것, 부하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 수많은 일본군 병사들이 옥쇄를 선택했지만 오바는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견뎌내는 것, 살아남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의리를 관철하는 것. 16개월, 87일.
그들은 정글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식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야생 과일, 달팽이, 도마뱀, 때로는 미군의 보급품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날 6명 모두 살아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말라리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약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오바는 정성껏 부하들을 간호했습니다.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고열로 쓰러졌을 때 오바는 3일 밤낮으로 그 병사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을 먹이고 몸을 식혀주고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결국 그 병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줄 6명 중 1명으로서 미군은 경악했습니다. 이 작은 그룹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규율 바르고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단 1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한 미군 장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것은 정말 비범한 지휘관이다. 1946년 미군은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오바의 옛 상관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상관이 직접 명령한다면 오바는 항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리의 논리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찾아냈습니다. 오바의 상관이었던 스노다 대좌. 그는 이미 예편한 상태였습니다. 미군은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부디 사이판에 와주십시오. 당신의 부하들이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스노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바가 살아있다니, 게다가 아직도 싸우고 있다니. 그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가겠다. 반드시 그를 데려오겠다. 1946년 12월 1일 스노다 대좌는 사이판에 도착했습니다. 미군은 그를 정글 입구까지 안내했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스노다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바사카의 대위, 나는 스노다다. 자네의 상관이다. 전쟁은 끝났다. 더 이상 싸울 필요는 없다. 항복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정글은 고요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뭇가지 사이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바사카의 대위, 몹시 야위고 누더기가 된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오바는 스노다 대좌를 굳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격려했습니다. 스노다 대좌님, 6명 모두 무사합니다. 단 1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의리를 지켰습니다. 스노다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다, 오바. 자네는 최고의 지휘관이다. 이제 충분하다. 돌아가자. 완벽한 기록. 미군 병사들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적이었지만 이 남자들의 용기와 규율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오바사카의 대위는 마지막까지 의리를 관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바로 울선명의 생명이었습니다. 훗날 오바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의리는 죽는 것이 아니다. 살아남아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하들을 지키는 것이다. 기는 수많은 지휘관들이 부하들을 옥쇄시켰지만 나는 달랐다. 그 살리는 것이 나의 의리였다. 진정한 무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의리를 다하는 것, 인내의 정신, 견뎌내는 것, 지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사이판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후 오바는 다시 교사가 되었습니다. 조용히 살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온화한 선생님이 6명의 생명을 지켜낸 영웅이라는 것을. 오바의 이야기는 의리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리는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쇄, 특공. 하지만 오바는 보여주었습니다. 의리는 살아남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어려운 의리는 살아남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바사카의 1914년 출생,
도쿄의 교사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온화하고 지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징집되었습니다. 수많은 교사들이 그랬듯이 그는 군대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강점은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부하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휘관들은 부하들을 도구처럼 취급했지만 오바는 달랐습니다. 그들을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가족이 있고 즉 꿈이 있고 살고 싶어 하는 존재로 1944년 6월 미군이 사이판에 상륙했습니다.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3만 명의 일본군에 맞서 7만 명의 미군 그리고 함포사격, 공습, 지옥 같은 전투였습니다. 일본군의 전술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만세 돌격, 야간에 칼과 총검을 들고 미군의 진지에 돌격하는 것. 대부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오바는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싸운다. 돌격은 하지 않는다. 살아남는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래 싸운다. 그것이 진정한 의리다. 그의 상관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를 겁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하들을 죽이지 않는다. 무의미한 죽음을 명령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겁쟁이라면 나는 겁쟁이다. 1944년 7월 7일 일본군은 최후의 만세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4천 명이 돌격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두 죽었습니다. 그것은 사이판에서 가장 큰 학살이었습니다. 오바와 그의 36명은 그 돌격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계속 싸우기 위해 수많은 병사들이 그들을 겁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훗날 누가 옳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글에서의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식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오직 물만 그리고 야생 식물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독이 없는지 신중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독이 있는 식물을 먹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복통, 구토, 죽을 뻔했습니다. 오바는 그 병사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을 먹였습니다. 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그 병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식량을 찾는 것은 가장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정글을 벗어나 미군의 보급기지에 접근해야 했습니다. 오바는 항상 그 임무를 스스로 맡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일은 지휘관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의 확고한 원칙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오바와 3명의 병사들은 미군의 보급기지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었습니다. 1시간에 걸쳐 100m를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식량 통조림을 훔쳤습니다. 18개. 그것으로 16명이 3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미군 순찰대와 마주쳤습니다. 오바는 속삭였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숨소리도 내지 마라. 그들은 덤불 속에 숨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1m 떨어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만약 발각되었다면 전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오바의 침착함이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16개월 동안 오바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작은 노트에 연필로 빛도 거의 없는 곳에서 그는 무엇을 썼을까요? 전술, 식량 재고, 부하들의 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언젠가 이것을 전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그의 아내 하나코, 2 아이, 타로와 사쿠라,
그는 매일 밤 그들의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고 싶다. 껴안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의리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자릿 선명을 지켜야 한다. 부하들도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에 모닥불을 둘러싸고 목소리를 작게 해서 한 병사는 아내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지도 모른다고, 벌써 2살이 되었을 텐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또 다른 병사는 어머니가 병환 중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고, 꼭 무사히 돌아오라고. 오바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남자들을 반드시 가족 곁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단 한 명도 잃지 않겠다고. 그것이 나의 의리다. 말라리아는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모기가 정글에 가득했습니다. 한 명 또 한 명 말라리아로 쓰러졌습니다. 고열, 오한, 환각, 약은 없었습니다. 오바는 전통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물로 몸을 식히는 것, 특정 식물에 잎을 다려 먹이는 것, 기도하는 것. 어느 날 한 병사 요시오는 말라리아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시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을 입에 넣어주고 몸을 닦아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요시오, 살아나라. 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 내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 죽지 마라. 4일째 되는 날 요시오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오바 대위님 하고 속삭였습니다. 오바는 활짝 웃었습니다. 잘 돌아왔다.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요시오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바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다. 우리는 동료니까. 46명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바 대위는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우리를 지켜준다. 그러니 우리도 그를 따르리라. 마지막까지 미군은 오바 일행을 유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디에나 나타나지만 결코 잡히지 않는 존재, 공격은 하지만 곧바로 사라지는 존재, 그리고 사상자를 내지 않는 존재. 도대체 어떻게? 오바의 전술은 인내였습니다. 굳건한 의지, 결코 무리하지 않는 것, 확실한 순간에만 움직이는 것, 그리고 항상 퇴로를 확보하는 것. 한 미군 장교는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저 지휘관은 분명히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사실 오바는 독학으로 전술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부적인 전략가였습니다. 1945년 8월 전단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전쟁은 끝났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일본은 항복했다고, 더 이상 싸울 필요는 없다고, 항복하라고. 부하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말일까? 전쟁이 끝났을까? 하지만 오바는 침착했습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 미군의 계략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상관의 명령 없이는 항복할 수 없다. 그것이 의리의 법칙이다. 병사 중 한 명인 타케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위님, 만약 정말로 전쟁이 끝났다면 저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겁니까? 오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의리를 위해서다. 상관의 명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다. 설령 전쟁이 끝났더라도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은 항상 확신에 차 있어야 한다. 설령 속으로는 망설이고 있을지라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9월, 10월, 11월, 여전히 상관은 오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은 점점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잊혀진 것일까? 일본은 우리를 버린 것일까? 오바는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잊혀지지 않았다. 반드시 누군가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견뎌라, 참아라. 1946년이 밝았습니다. 벌써 1년이나 흘렀습니다. 식량은 더욱 부족해졌습니다. 체력도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바의 헌신적인 리더십이 그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군의 확성기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바 사카의 대위, 당신의 상관, 스노다 대좌가 당신을 데리러 갈 것입니다. 12월 1일 정글 입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함정이 아닙니다. 부디 믿어주십시오. 부하들은 흥분했습니다. 스노다 대좌님, 우리의 상관이다. 정말로 오시는 걸까? 하지만 오바는 신중했습니다. 정말일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노다 대좌, 그는 그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가 온다면 항복할 수 있다. 그 의리를 다할 수 있다. 12월 1일이 밝았습니다. 오바는 결심했습니다. 간다. 하지만 전원이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 우선 나 혼자만 간다. 만약 함정이라면 모두 도망쳐라. 한 병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대위님,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오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리더를 선출해서 살아남아라. 오후 3시 오바는 정글 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맹렬하게 고동쳤습니다. 16개월 만에 일본인과 이야기한다. 16개월 만에 상관을 만난다. 만약 함정이라면 나는 죽는다. 하지만 부하들은 살아남는다. 마침내 그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바사카의 대위, 나는 스노다다. 자네의 상관이다. 전쟁은 끝났다. 더 이상 싸울 필요는 없다. 항복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오바는 나뭇가지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스노다 대좌, 분명히 그였습니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그였습니다. 오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노다 대좌님, 그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격려했습니다. 오바사카의 대위,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46명 전원 생존해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 항복하겠습니다. 스노다 대좌 역시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잘했다 오바. 자네는 최고의 지휘관이다. 일본의 자랑이다. 이제 충분하다. 모두 데리고 돌아가자. 한 명, 또 한 명 병사들이 정글에서 나왔습니다. 앙상하게 마르고 넝마 같은 옷을 입고 하지만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46명, 하나, 둘, 셋 세어보니 46명 전원입니다. 아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병사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적이었지만 이 순간 그들은 그저 병사들일 뿐이었습니다. 16개월, 이 작은 그룹은 불가능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오바 일행은 미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말라리아 치료를 받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병원에서 오바는 처음으로 전쟁의 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 수십만 명의 사망자, 그는 몸을 떨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전쟁이었던가? 그리고 우리는 그 후에도 16개월이나 싸웠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빌 6명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의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의리를 다했습니다. 몇 주 후 오바와 자빌 6명은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배를 타고 그들이 도쿄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바의 아내 하나코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 타로와 사쿠라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하고 외쳤습니다. 나즈 6명의 병사들도 각자의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눈물, 웃음, 포옹,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돌아오지 못했지만 이 사릴 성명은 돌아왔습니다. 오바 사카의 덕분에 오바는 군에서 퇴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사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의리는 중요하다. 하지만 의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죽는 것만이 의리가 아니다. 살아서 지키는 것도 의리다. 우리는 죽었을 겁니다. 오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강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다. 나는 단지 인도했을 뿐이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6개월, 46명, 사망자 제로. 이것은 역사적으로 희귀한 기록입니다. 대부분의 부대가 옥쇄했던 시대에 이 한 명의 지휘관은 전원을 살렸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연구, 생존자 인터뷰, 군사 기록 분석을 통해 처음으로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은 이처럼 잊혀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바 사카에 같은 남자들을 그들은 역사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존경과 기억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슈퍼땡스는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잊혀져서는 안 된다. 오바사카의 의리는 길이길이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나릴 6명의 목숨을 구한 남자는 기억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서포트가 다음 이야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 잊혀진 영웅을 슈퍼땡스를 클릭해서 역사를 지켜주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의리와 목숨,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바 대위는 양쪽 모두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족 중에 군인이 있었던 분은 그 이야기도 공유해 주세요. 오바 사카에는 1992년에 사망했습니다. 78세였습니다. 조용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영원합니다. 날 6명의 목숨, 날 6개의 가족, 그리고 의리의 새로운 정의. 장례식에는 전 부하들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오바의 관 앞에서 격려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바 대위님, 당신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바 사카의 이야기가 리더십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기업 연수에서 사용됩니다. 왜일까요? 그는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부하를 지킨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명령이 있더라도 한 경영자는 말했습니다. 오바 대위에게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입니다. 그는 나빌 6명의 목숨에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직원에게 대해 똑같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전후 많은 일본인들이 전시의 의리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만세 돌격은 옳았는가? 특공은 필요했는가? 많은 목숨이 헛되이 희생된 것은 아닌가? 오바사카의 이야기는 하나의 답을 제공합니다. 의리는 죽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리는 삶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의리는 살아남는 것일지도 모른다. 죽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쉽다. 하지만 살아서 싸움을 계속하고 부하를 지키는 것은 극히 어렵다. 6명의 전 병사들은 전후 다양한 인생을 걸었습니다. 교사, 농부, 상인, 공무원. 하지만 그들 전원이 하나의 것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바 대위에게 대한 감사,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것의 의미. 한 전 병사, 김철수는 전후
6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아이들은 오바 대위 덕분에 태어났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목숨도 구한 것이다. 인간성을 지킬 수 있다. 목숨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그에게서 배워야 한다. 위령비가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본인, 미국인, 사이판 민간인, 오바와 그의 부하들도 때때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죽은 전우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위령비 근처에 작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오바 사케와 나렛 선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6개월 사망자제로 의리와 목숨을 지킨 남자들에게.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그리고 책,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한 시청자는 말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의리와 목숨을 모두 지킬 수 있다니 믿을 수 없다. 오바 대위는 진짜 무사다. 그 책 속에서 그는 썼습니다. 오바 선생님은 결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삶의 방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조용하고 상냥하고 하지만 강하다. 그것이 오바 선생님이었다. 그의 인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바의 아내 하나코는 남편이 사망한 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사이판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밤중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부하를 지켜야 한다. 그는 평생 그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 가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은 나 6명 전원을 살렸다는 것. 그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저 6명을 지킨 것이다. 그것이 남편의 의리였습니다. 의리는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 의리의 진정한 의미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이 유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오바 사카에 같은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의리와 목숨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